근데 수학만 마무리해서 잘 올리면 되겠다, 그지? 그치? 네. 할 말이 한 2줄 정도 채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용이 없는 파트긴 해요. 그죠? 단항식의 계산이죠? 단항식의 계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이야기하죠.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기서 물어봅시다. 그 규칙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만 조심하면 돼요? 끼리끼리. 항상 기억해야 될 규칙은, 단 하나의 규칙은 뭐야? 이 끼리끼리. 끼리끼리. 요 멘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개수는 개수끼리. 개수라고 하기보다는 상수. 수는 상수끼리만 따로 계산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문자끼리만. 요것만 까먹지 않고 지켜준다면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그죠? 예를 들어 단순하게 짠 2a제곱 곱하기 4ab 라고 하는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처음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그럼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숫자 먼저 a 다음에 그 다음 b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잘라서 순서대로 계산하는 편입니다. 그냥 쓱쓱쓱 하고 보시면 될 수 있게. 2번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y를 곱할 겁니다. 뭐부터? 숫자부터. 여기서 중요한 거, 절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부호도 숫자예요. 부호도 숫자 안에 포함시켜서. 숫자부터 라고 하는 건 무조건 부호도 같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35x 세제곱 y.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더라. 그럼 3번. 이 경우엔 어때? 마이너스 3분의 5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a의 통째로 제곱. 항상 언제나 괄호 위에 제곱, 세제곱, 거듭제곱이 표시되어 있을 때는 먼저 풀고 시작합니다. 항상 얘부터 먼저 풀고 고민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고? 그렇죠. 얘는 9a 제곱이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끼리 계산해 주시면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15 a 4제곱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어서 4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 2xy의 제곱. 이거를 나중에 조금 더 빨리 하면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자, 풀고 나서 보는 게 아니라 풀면서 보는 거예요. 자, 숫자만 먼저 봐봐. 얼마야? 마이너스 2요. 자, x는 몇 개야? 7개요. 이런 식으로 빨리 보게 된다면은 여기서 6개, 여기서 6개, x만 보는 거야. x만 보고 x만 봐서 x가 7개, y만 보고 y만 봐서 y가 5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으면, 이게 익숙해지면은 아까 이렇게 푸는 것보다 속도가 한 단계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이걸 사용하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실 거고요. 사실은 원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원칙이고요. 저 3번대로 푸는 게 원칙이고, 이 3번 과정의 풀이 과정이 많이 몸에 배서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의도적으로 요거만 연습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오히려 오답률이 좀 많아가지고 좀 귀찮아지실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한번 조금 이따가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단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도 마찬가지로 항상 끼리끼리인데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이제 방법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난 저 두 가지의 차이점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A 나누기 B라고 하는 애를 B분의 A로 나누는 방법. 두 번째는 A 나누기 B라고 하는 애를 A 곱하기 B분의 1로 바꾸는 방법. 난 이 두 개가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아닌 사람들도 좀 있나 봐요. 저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따지자면은 역수로 먼저 바꿔서 약분하는 게 무조건 다 저는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이 두 번째 과정을.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번분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번분수가 뭐예요? 분수분의 분수 형태로 나와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 A분의 B분의 C분의 D 같은 이런 형태를 말하죠. 이런 거는 뭐로 배웠냐? 나만이랑 북한해가지고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 C랑 그 C분의 D가 북한이고 A분의 B가 나만이면 C 북한 그 분위 한 명이 남은 B 분위 한 명이랑 붙어가지고 그러면 BC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게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난 네 표현이 너무 헷갈리는데? 설명이 너무 길어. 번분수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딱 하나예요. 복잡한 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 더할 때는 얼마를 더해야 되고 0을 더해야 되고 곱할 때는 얼마를 곱해야 된다? 1을 곱해야 된다. 왜요? 아까 저번에 얘기했었죠. 항등원이라는 말. 그죠? 더하거나 뺄 때는 0을 더했을 때 값이 변하지 않고 곱할 때, 곱하거나 나눌 때는 1을 곱해주거나 1을 나눠주면 1을 계산해주면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분수 형태에서 값이 변하지 않는 방법 1을 곱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분자와 분모의 같은 값을 곱하는 겁니다. 즉 분자와 분모의 같은 동일한 값을 곱해줬을 때는 저 분수의 모양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이 개념 하나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죠.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분자 분모에 3을 곱하시면 6분의 3이 되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복잡하잖아. 헷갈리잖아. 그럼 분자와 분모에다가 어떤 애가 더 간단해질 수 있도록. 이 분모 없으면 좀 깔끔해질 것 같지 않아? 그럼 분자랑 분모에다 동일하게 얼마를? A를 다 곱해버려. 마찬가지로 분자와 분모에다 동일하게 누구를 곱해주면? C도 곱해버려. 그러면 분모는 이렇게 약분이 돼서 BC만 남고요. 분자는 여기 이렇게 약분이 돼서 AD만 남아요. 그냥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건 초등학교 5학년 애들도 하겠다, 그지? 근데 왜 그거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런 얘기도 해요. 막 거기 여기는 분모분의 분자 막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도 해요. 안에 게 분모야, 바깥에 게 분자야 막 이런 식으로 한참 알려줘요. 외우라고. 외우지 마세요. 그 계산 자체를 외우질 마세요. 이게 왜 분모고 이게 왜 분자야? 라고 얘기하면 대답 한마디도 못 할 거잖아. 나만이 북한이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왜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야? 정확하게 따지면 이거죠. 분수라 함은 뭘 나타내는 값이다? 나누기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뭐라고? A 나누기 B는 B분의 A. 즉, 분수라 함은 나누기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즉, 얘는 뭐다? 나누기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이다. C분의 D라고 하는 애를 누구로? A분의 B로 나눠주는 거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웁니다. 중학교 1학년이 아니죠.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웁니다. 나누기 뒤에 있는 애를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로 써먹을 수 있다고. B분의 A. 그렇다면 BC분의 AD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 그죠? 분수의 가장 기본 원론적인 내용. 뭐? 분수는 나누기다. 두 번째, 분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 분자와 분모의 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더하거나 빼는 건 안 돼요. 나누거나 곱하더라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약분통분의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형태에서 그때그때 쓰는 방법을 다르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 있는 형태가 분수꼴 형태라고 하면은 요 아래에 있는 과정을 지양하는 편인 것 같아요. 피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 위에 꼴, 위의 형태를.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 6x제곱 나누기 2분의 1x라고 하는 애를 첫 번째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면 2분의 1x분의 6x제곱이 돼서 계산하기가 빡센가 봐요. 자, 아까 했던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짓을 할 거야. 얼마를? 2. 그럼 나누기 해보자. 또 얼마를? 뭐 안 해도 되는데 x를 뭐 이런 식으로 이 뒤에 건 빼고 생각하자. 그럼 이건 계산하면 어떻게 돼? x분의 12x제곱. 그러니까 12x.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 보려는 게 아니라 쟤를 요 놈을 2분의 x. 문자는 무조건 누구 거? 분자 거. 그래서 분자 거로 나타낸 상태에서 역수로 표현한 다음에 얘를 계산하래요. 그죠? 이런 분수꼴 형태에서는 역수로 바꾸는 거를 좀 더 추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하십시오.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 알면 좋긴 하지.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필요 없는 파트인 것 같아요. 하여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 6x 나누기 4x제곱 어떻게 넣으라고? 이렇게 잡든가 계산하면 끼리끼리 이제부터 나누기 할 때도 끼리끼리 숫자끼리 문자끼리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도 4a 세제곱 b 나누기 마이너스 8ab. 어떻게 할까? 역수꼴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분모에 넣어도 되고 뭐 얘는 그럼 역수꼴로 분모가 편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그냥 볼게요. 마이너스 8ab 분의 1. 그럼 얘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2분의 1 문자 a제곱 b 없어져요. 끝. 패턴은 항상 하나예요. 끼리끼리. 아무리 시기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아무리 고등학교 3학년 과정, 2학년 3학년 과정으로 올라가고 뭘 한다라고 해서 이 단항식 계산의 방법이 갑자기 뜬금없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게 점점 더 숙달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뿐인 거죠. 결론은 끼리끼리만 계속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4번도 똑같이 가보자. 16x 세제곱 나누기 3분의 4x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분의 4x 제곱분의 16x 세제곱으로 간다고 모른 척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어떻게 하고 시작할래?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 분자 분모에 3을 곱하고 시작할까요? 딱 요것만 곱하면 분모 없어지면서 조금 더 이뻐질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바꿔서 4x 제곱분의 48x 세제곱 딱 놓고 이제 계산하시죠. 얼마? 12x. 요렇게.
아니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저 역수꼴 형태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b 제곱의 제곱 나누기 5분의 1 a b의 제곱 라고 되어 있는 요 식을 역수꼴 형태로 바꿔볼게요. 자, 일단 얘는 누구 거니까 분자 거, 문자는 무조건 분자 거. 그러니까 저 첫 번째 괄호를 풀어주면서 9b 4제곱 곱하기 a b 4제곱 분의 5로 보자고요. 숫자 계산하면 얼마? 어허, 숫자 45 분자 a는 분모 b는 없어져요. a분의 45 이렇게 차분하게 천천히 룰대로 규칙대로 진행하시면 금방금방 뚜까뚜까 할 수 있겠다. 그럼 혼합 계산을 하더라도 어떻게? 다 똑같이. 그죠? 뭐부터? 혼합 계산. 저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 무조건 뭐부터? 괄호부터. 거듭 제곱 먼저 해결하세요. 첫 번째 뭐? 거듭 제곱을 먼저 풀어요. 나는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산이 반복될 때는 혼합 계산이라고 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더하기 빼기는 묶어서 하나로, 곱하기 나누기는 묶어서 하나로. 내가 말하는 하나로라는 거는 기호를 하나로 바꿔놓고 계산하는 걸 추천드려요. 뭐로요? 그냥 역수로 다 바꾸라고요. 그래서 곱으로만 표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리하시면 돼요. 봐봐. 어때요? 첫 번째 12a의 6제곱 곱하기 3a의 세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6a의 4제곱. 아니 그냥 해도 괜찮아. 나는 뭐 크게 문제가 없기는 하니까 그냥 해도 괜찮아. 근데 그냥 했을 때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한다면 무조건 한번 거치는 게 맞아. 얘를 어떻게? 역수로 바꿔서 자, 첫 번째 숫자 36 마이너스 6 A의 지수가 위에 게 얼마? 9 아래가 4 그래서 5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3x 제곱 y의 제곱 나누기 xy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 세제곱 y의 제곱. 뭐 해? 먼저 풀어야겠지? 풀면서 역수로도 바꿀까? 그치? 역수로도 바꿉시다. 9x 4제곱 y 제곱 곱하기 x제곱 y제곱 분의 1 곱하기 4 x 6제곱 y제곱. 자 숫자 36 x는 위에 10개 그죠? 위에 10개 아래 2개 x 8제곱 y는 위에 4개 아래 2개 y의 제곱. 이렇게 너무 빠르냐? 아니죠? 이 정도 할 수 있죠?
이미 여러분들 연습 다 됐으니까. 그래서 뭐 부족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채워줄 수 있으면 바로바로 채우셔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역연산이라고 해서 연산을 거꾸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얘네들이 거꾸로 구하기라고 했던 내가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풀이 설명. 초등학교 때 방정식을 알려줘요. 빌어먹을. 교과 과정이 잘못됐어요. 빌어먹을. 문자를 알려주지도 않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하고 알려주면서 심지어 내용 파악도 안 하고 기호를 뭘로 정할지부터 결정하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 근데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심지어 나를 포함해서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알려주는 줄 알아요? 자, 끝에 봐. 뭐 구하래? 사과 구하래. 그럼 그게 뭐야? 뭐로 할래? 세모? 그래, 좋아.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근데 최악이에요. 식 세우고 나서 거꾸로 구하기. 여기다 더했으니까 양쪽 반대편은 빼주고. 왜요? 일단 그렇게 기억해놔. 되잖아. 그게 왜예요? 왜 거꾸로 구하기가 성립하죠? 뭐 때문에 성립해? 아니요. 등호. 왜? 원래 붙이식 할 때. 등식의 성질. 뭔데? 그쵸.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면 더라도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거꾸로 구하기거든요. 그게 이제 역연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등식의 성질 자체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것도 안 배운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그냥 거꾸로 구하기라고 알려주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14 a제곱 b. 당연히 부족한 애들을 채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7-14 2가 모자라네. 어디서 a 제곱이 생겼네. b는 그대로 가네. 끝.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자,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 가능 불가능? 교환법칙. 자리 바꾸는 걸 교환법칙 가능. 그러면 네모 곱하기 7b라고 해서 얘를 없애주기 위한 나누기 7b를 양변에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고요. 틀린 건 아니에요. 2번도 마찬가지. 저기요. 4x제곱 xy 곱하기 네모 나누기 9x제곱 y 세제곱 2x 4제곱 y 5제곱이래요. 어떻게 갈까? 똑같이 해도 돼요.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채워주셔도 됩니다. 9분의 4가 2가 되려면 뭐가 얼마가 필요하냐? 이거 9분의 4가 2분의 9가 2분의 9가 필요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찾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x의 5제곱, y의 7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는데, 어떻게 했는데요? 그냥 이게 바로바로 계산해서 모작하라는. 너무 성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교환법칙 성립한다 했습니다. 네모라고 하는 애 곱하기 4xy 적어놓고 여기에 나누기 9x제곱 y 세제곱이라고 놓는 상태에서 뒤에 계산을 뭘로 해주면 곱하기 9x제곱 y를 해주고 y 세제곱을 해주고 여기에 나누기 4xy를 하자고요. 똑같이. 그렇다면 이 x 4제곱 y 5제곱이라고 하는 그 식에다가 나누기 4xy와 곱하기 9x제곱 y 세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얼마? 4분의 뭐 이것도 뭐 한 단계 더 거치지 뭐 x 4제곱 y 5제곱 뭔데 자꾸
뭔 소리야 이건 대체? 하루 왼쪽에 옆 교실 아래? 옆에? 옆에? 그니까. 근데 벌써 책상을 들어놓지는 않을 텐데. 저기 아직 공사가 끝나려면 15일 남았는데. 곱하기 9x제곱 y 세제곱. 자, 4분의 18, 2분의 9. x는 5개, y는 7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로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항상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면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계산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딴 거 하지 말고 33페이지까지 푸세요. 제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지 하고 찾고 있는데 그래서 찾아보고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봐야 하고 진짜 밤을 다 뒤지고 있거든요. 파워편도 안 보여 이제? 네. 그래서 그냥 통째로 아예 파워편까지 없어졌으면 사. 요 앞에서 팔어. 이 바로 거기요. 개구리에서 팔아요. 중등 2학년 1학기. 이건 뭐 네 거니까. 야, 그러면은 너 살 때 22계정인지 15계정인지 보고 사야 된다? 뭐로 사라고 하는 게 편할까? 대세를 따를 거면 이제 네가 (22계정을) 사게 되면 뭔가 좀 더 깔끔하게 질 것 같기는 해. 근데 또 껍데기가 사라져서 지금 내가 사용하는 교재는 2015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은우랑 서윤이가 사용하는 교재는 2022계정이에요. 그리고 유준이가 사용하는 교재도 2015계정이고 네가 저번에 샀던 교재도 2015 파워편만 들고 다니셨고. 아니 샀는데 그것만 없어요. 네가 잘못 산 거라니까. 그 개념 플러스 유형의 파워편이 아니라 그 파워편 통합 파워편으로 샀어야 되는데 그냥 파워편만 사서 그래요. 통합본이 따로 있어요. 개념 플러스 유형. 이거를 어디서 보여줘야 되지? 개념 플러스 유형 2-1. 은우야, 네 거 좀 잠깐 표지 짠. 그 옆에 거 짠. 오케이. 뭐지? 아니, 심지어 이 개념 플러스 유형이랑 그러니까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가 특히나 심한 게 표지 사기가 너무 많아서 표지를 매년 바꿔요. 그래서 표지만, 완전 내가요. 네. 이 껍데기만 매년 바꾸고 문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난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엔 바뀌었더라고. 이것도 2025라고 돼 있어. 넌 근데 왜 색깔이 다르지?
왜 주황색이지? 저희 치료할 때 똑같은데. 그러니까 네 거랑 내 거랑 똑같잖아. 음, 이게 그러면은 재작년 건가? 그럴 수도 있어. 2024년도가 막 이거고 그거고 이게 2023년도 걸 수도 있고 몰라 달라. 이게 표지 바꿔가면서 약간 뭐라 해야지 소외감을 연출하는 느낌이야. 다 풀었니? 일단 나 갖고 올게. 일단 촬영을 여기서 잠깐 일단 촬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진도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진도는 많이 나갈 당분간은 많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